오늘 올 시즌 남자 프로농구 개막전이 열렸는데요. 지난 시즌 프로농구 우승팀인 부산 KCC와 정규리그 2위 팀이었던 창원 LG가 홈에서 개막전을 가졌습니다. 특히 부산 KCC는 압도적인 전력을 앞세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승을 예고했는데요. 최혁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 함께 부산 KCC의 올 시즌 첫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상대는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맞붙었던 수원 KT. KCC는 지난 시즌 KT를 꺾고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긴 뒤 곧바로 우승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팬들은 올 시즌에도 KCC 우승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주셔가지고 우승까지 하는 걸 보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올해도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CC 파이팅! 이곳 사직 실내체육관에는 6,000명 넘는 관중이 몰려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도 프로농구 흥행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올 시즌 남자 프로농구에서 KCC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간판 스타 허웅과 최준용 등 지난 시즌 우승 멤버들이 그대로 팀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초반에는 좀 팬들에게 기대 못 미치는 그런 경기를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분명한 것은 결국 그 목표는 꼭 우승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웃는 그런 KC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로 시즌을 마감했던 창원 LG도 홈 개막전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부산 경남 팬들의 큰 관심 속에 개막한 남자 프로농구는 각 팀별로 정규 시즌 54경기를 치른 뒤 내년 4월 우승팀을 가릴 예정입니다. KNN 최혁구입니다. 교육부 최초 액화천연가스 LNG 추진선인 국립경상대의 세바다호가 정식 취항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선실을 수면 위로 올리는 등 어업 실습선 내부 환경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 최초 액화천연가스 LNG 추진 어업 실습선인 세바다호. 길이 95m, 폭 15m의 4,356톤급 규모입니다. 경상국립대는 취항식을 열고 세바다호의 내부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과거 세월호 당시 침실은 모두 수면 아래에 있었지만 선박 안전 설비 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습선 구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수면 아래에 있던 침실 등 거주 공간은 모두 수면 위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침실 거주 공간들이 수면 하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전부 다 수면 위로 다 올리고, 또 충돌이라든가 이런 위험 돌발 사항에 대해서 안전 사다리 설치라든가 최우선적으로 안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하였습니다. 단위 면적 안의 침실 수도 기존 8개에서 4개로 변경됐습니다. 또 25m 간격으로 수직 격벽을 설치해 특정 부분이 침수되더라도 선박의 보건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파공이 일어나면 당연히 침수가 될 수밖에 없고, 침수가 됨으로 해서 다른 공간까지 침수가 되면 실습생이나 저희 직원들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차단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72명의 학생들이 승선할 수 있는 세바다호는 트롤어업과 항해, 기계,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실습이 가능합니다. 우주항공 방산하면 하늘과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세바다호는 해양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교육 연구 영역이 하늘과 땅에서 이제 바다까지 확장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국립대는 현재 건조 중인 해양수산탐사 연구조사선까지 2척의 친환경 실습선을 이용해 해양 분야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전용 앱을 이용한 도시철도 임산부 배려석 양보 알림 시스템인 핑크라이트가 지난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용률은 저조한데요. 그 이유를 하영광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30주차 임산부 류국희 씨는 도시철도를 탈 때면 걱정이 앞섭니다. 만삭이 가까워져 몸은 갈수록 무거워지는데 자리에 앉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임산부 배려석 양보 알림 시스템인 핑크라이트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엔 여전히 눈치가 보입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 경우에는 제가 작동시키기가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앉아 있으신 분들한테 약간 일어나달라는 눈치를 은연중에 주는 것 같아가지고 잘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부산시는 지난 5월 핑크라이트를 기존 리모컨 방식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아직 사용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임산부들의 핑크라이트 사용 횟수는 2,300여 건입니다. 아직 올해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핑크라이트는 부산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타 시도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핑크라이트 가입자 수는 1,900여 명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산시 임산부가 대략 7천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저조한 수치입니다. 부산시는 핑크라이트가 임산부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정책 시행 초기인 만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생각에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적극적인 온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이용률을 좀 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사회문화로 자리 잡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하인광입니다. 어제 오후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던 부산 영남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9시쯤 강풍으로 부산 좌동의 한 건물 외벽 마감재가 떨어져 나가고 부산 용호동의 건물 외벽 현수막이 날리는 등 부산에서만 21건의 소방 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항공편 결항도 잇따라 어제 저녁 11시까지 김해공항에서 국내선 12편과 국제선 18편이 결항됐습니다.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는 이 시각 현재 강풍주의보가 다시 내려져 있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의 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지역 현안들을 건의했습니다. 어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간담회와 만찬을 잇따라 가진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은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각종 규제 해제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또 경남도에서는 동대구와 가덕 도심공항을 잇는 고속화철도 건설도 건의했습니다. 지난 4월 개막한 2024 동아시아 도시 김해의 폐막 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대표 도시가 문화교류 행사를 여는 동아시아 도시는 올해 김해시에서 6개월 동안 다양한 행사를 이어왔습니다. 금바다, 새로운 항해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폐막식에서는 한중일 세 나라의 전통 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KTX 이음 정차역 유치를 추진하는 기장군이 오늘 제2차 범군민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대회에서 정종복 기장군수 등 참석자들은 지역민들의 유치 열망이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KTX 이음 정차역의 기장 유치를 촉구했습니다.